안녕하세요. 럭키님,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12시를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ASMR 같은 조용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니까 한국은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일 거예요. 뭔가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관광지를 막 너무 돌아다니기보다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대륙이라서 그런지 너무 넓은 거예요. 뭐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가까운 데인 것 같은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에 항상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중국에 좀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되게 크게 중국에 인연이 있어서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든 문화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사이도 그렇고 좋은 나라로 보는 그런 게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쪽인지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쪽이었는데 이상하게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너무 늦은 밤이라 그런지 말하기가 진짜 미안하네요. 지금 밤 12시라서 옆에 오고 가는 개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 누가 막 들어가고 이런 것도 소리가 다 들리네요. 미안해요. 중국이랑은 진짜 저랑 인연이 없어요. 어떤 럭키님께서 스레드에서 중국이랑 인연이 있으세요? 왜 거기에 갔어요? 질문을 하시는데 진짜 새로운 변화를 주어보고 싶었고 자기 자신에게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또는 제가 뭔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곳에 가서 그 편견을 깨보고 싶었어요. 내년에 천왕성이 7월에 쌍둥이로 이동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중국과 인도가 향후 한 10년에 걸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들어보진 못했고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거였어요. 뭐 이벤트가 생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좀 주목을 많이 모으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지 부정적인 이벤트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그 천왕성적인 예기치 않은 사건까지 다 맞출 순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집중이 모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번 그러면 가보고 싶다. 어떤 곳일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와 진짜 여기 그래도 꽤 깔끔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방음이 아예 안 되네요. 옆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 다 들려요. 어쨌든 천왕성적인 관점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식의 틀을 깨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시선이 막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사인들을 좀 자주 목격했어서 그래서 뭔가 왜 내가 이곳에 이 나라에 집중이 향하는지 좀 이런 거를 알고 싶었고 인연은 없지만 제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거나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든 이런 야망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하게 뭐 그렇다고 그냥 엔조이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엔조이 하고 있지만 그냥 틀을 깨보고 싶었고 궁금했다. 어떤지 느껴보고 싶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요새 이렇게 직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막 이게 머리로 생각했을 때 맞다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탁 떠오르는 논리는 우리가 한 박자 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이게 논리잖아요. 근데 직감은 그냥 막 떠오르는 탁 유레카 같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가깝기 때문에 그 논리처럼 한 박자 늦는다거나 한 박자 늦춰서 막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감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로 내가 상하이에 가면 어떨까? 중국이 신경 쓰이네. 이유는 뭘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영상에 저의 여행 동기를 담으려고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저는 올해 상하이로 올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올해 여름에 갑자기 탁 떠올라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약은 미리 이 시기를 여름에 정해놨고 티켓팅을 했었어요. 뭐 일이 생기면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왜냐면 딱 직감이 떠오르는 그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자 하고서 예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직감으로 선택한 여행을 이틀째 보내고 나서 느낀 소감은 역시 뭔가 신선하다. 잘 왔다. 역시 직감은 틀리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또 좀 그렇네 하는 건 있죠.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좀 힘들다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텐션도 좀 다르고 제 성격이랑 잘 맞는다 이런 건 또 아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정적으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린 다르구나. 그렇게 좀 많이 자극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신선한 자극.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늘 직감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드래곤 헤드 노스노드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계획적으로 막 플래닝하고 머리로 막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대로만 움직여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 생은 안 돼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우주에 내맡기면서 그렇게 직감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시유카리님 번역을 그만두었잖아요. 블로그에서. 공지사항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카리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올해 안으로 그만해야겠다. 이제 10년째고 거의 그쵸? 2015년부터 했으니까 내년까지 하면 10년이 넘잖아요. 이게 나의 이름으로 발신하는 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내 사명이고 내 길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언어를 제가 계속 번역으로 올려드린다는 게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을 때 또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시유카리님의 글이기 때문에 저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번역할 땐 진짜 에너지를 담아요. 긍정적이고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게끔 잘 정돈해서 에너지를 담아서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의 뼈대는 전부 이시유카리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운세를 계속해서 제가 대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쪽 길로 하나씩 나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음을 느끼고 있긴 했었어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공격이 있었지만 저를 공격해온 사람이 원망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원망이라는 게 왜 나를 번영 못하게 나를 막아 이런 원망이 아니라 조금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으면 내가 어차피 올해 안에 다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꼭 그렇게 공격을 서로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꼭 했었어야 했나? 그렇게밖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건가? 죄송해요. 지금 좀 취기도 있기 때문에 말이 좀 꼬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쉽다. 저는 진짜로 이쪽 세계에 있는 분들과 다툴 마음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타인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거 그만두게 된 거 당연히 이제 스톱해야죠. 다른 사람이 그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계속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빵 터지니까 마무리가 너무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제가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그랬죠. 일단 며칠 슬프긴 했어요. 제가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에서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다이렉트로 좀 예민해서 받는 에너지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언어를 가르칠 때 좀 많이 느끼는 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빈번하게 느끼는 게 일본어 이런 수업보다도 마음에 많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섬세하니까 그게 에너지가 읽혀져요. 그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에너지가 자꾸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쉽게 피로해지고 제가 본업에서는 점술가가 아니잖아요. 본업은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위험한 상태인데 우울하신 것 같다,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제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어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아니면 자기 후회감, 피해의식 이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런 어떤 뿌리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고요. 각자 가진 어떤 마음의 아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치유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언어를 배우려고 오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보내면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뚜껑을 덮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래서 진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었어요. 본업은 점술이랑 전혀 무관한데 실제 본업에서 본업에서 제가 실제 만나는 그분들이 지금 언어를 배울 때가 아닌데 괜찮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최근에 들어 마음의 우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마음 같아선 제가 온라인에서 점술도 지금 이렇게 신월 만월 보름달, 초승달 기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상담해드릴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만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결국 끝에는 제가 예측한 대로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 지금 프라이베이토 같은 느낌이니까 그분들의 그런 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터졌다라고만 표현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되려 그 상대의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탁 터트려오는 에너지에 제가 많이 민감하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원래 저의 이야기를 거의 얘기하고 있는데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제외하고는 계속 저의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는 번역 운세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 거의 딜레마였어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딱 터지고 난 기점부터 해서 근래에 들어서까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상하이에 와서는 조금 편한 게 물론 사람들의 얼굴이 읽혀지지만 에너지가 읽혀지지만 나는 이방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제가 덜 받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랑 비슷하신 럭키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섬세하거나 예민한 게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해오는 태도를 바로 읽어버리는 거, 상대의 의도를 바로 읽어버리는 거,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진짜 과도해지면 건강에도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근래에 들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가지고 이게 바로 편관대운인가? 일지에도 사주에서 편관이 있는데 대운도 기둥으로 편관이 들어와서 네 어쨌든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이것 때문인가 이러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하도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계속 걷고 있어요. 그 택시 디디 안 부르고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진짜 다리가 부사지는 줄 알았어요. 럭키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 이름으로 열심히 발신해줬으면 좋겠다. 푹 쉬고 돌아와 달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되었고요. 불안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번에 터졌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슬펐었는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정화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리고 잘 들여다보니까 나를 그래도 필요로 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는 거,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구나. 나의 가치를 폄하하고 나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갈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앞으로 바람의 시대가 계속해서 확대되면 자신의 가치관에 딱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돼요. 내가 부정적이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네거티브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명성이 있고 뭔가 일적으로 성과를 잘 내고 그리고 뭐 유명하고 뭐 선생님 소리 듣고 그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겉으로 보여지는 직함에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막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상생하고 싶고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개성을 막 드러내고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과 연결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더 느낀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해 오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다.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도 일단 하고 끌릴 수는 있으니까요. 저 사람 하고서 시기를 하든 뭐를 하든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시선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에너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막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드러나고 이렇게 분열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 에너지가 커넥션이 잘 되고 서로 파장이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힘이 되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한테 많은 걸 배워야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에너지 뱀파이어나 뭐 이렇게 그 상대에게서만 에너지를 가져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또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께 또 좋은 감사의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행운이 되어 또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운이 순환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바람의 시대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누군가를 보고서 시기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동등하고 대등하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각자가 가진 사명과 각자가 가진 일이 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러니까 뭔가 외부하고 비교를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 내면, 내 내부에 있는 자신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대. 우리가 항상 땅의 시대 때는 외부랑 나를 비교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더 가졌고 얼마를 덜 가졌고 소유에 대한 그 많고 적음을 따졌잖아요. 불안해. 난 많이 가진 게 없어. 아니면 내가 많이 가졌어. 근데 그런 게 바람의 시대 때는 완전히 마무리 종결입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절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 기준이 외부에 있으면 안 돼요. 돈이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나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외부랑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의 시대 200년 그리고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이동해서 20년간 이제 확대시켜가는 그 시기에는 내 내부를 정확하게 딱 이해하고 내 내면을 기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배가 막 흔들리듯이 파도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때마다 막 우울증에 걸리고 시달리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질걸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나로서 올바르게 서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거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상생한다. 다른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를 앞두고 모든 게 정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어떤 변화가 오든 유연하게 파도 타듯이 대처해 가야겠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파도를 타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파도가 와서 여기까지 점프해야 돼요.
변화에 유연하게 오케이 올라타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 땅의 시대 때는 안정적으로 해왔던 걸 쭉 가고 착실하게 가는 게 행운이었고 그런 게 사회적 무드였다면 이제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잘 올라타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스탠스가 진짜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도 그래서 지금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 그리고 바람의 시대가 확대되는 엄청난 변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20일에 물병자리로 명왕성이 완전히 안착을 해서 20년 이상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염소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태어나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이제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갈 테고 제도나 과거의 이런 체제들이 막 붕괴되어 갈 것 같아요. 강대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강대국이 아니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걸 다 예측할 순 없지만 많은 질서들이 붕괴되고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환기를 앞두고 저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홀가분한 것 같고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이나 이런 건 좀 슬프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 유연하게 대처하고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대는 소유였지만 바람의 시대는 물 흐르듯이 우주의 흐름에 가볍게 올랐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사한 럭키님들. 제가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월 만화 콘텐츠도 좀 일부 회원제로 바꾸던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발신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좀 힘이 난다고 해주시고 가치를 느껴주시는 분들과 이번 새로운 바람의 시대에 또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에 연결되고 싶습니다. 제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 우리 럭키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짜 그만 자야 될 것 같아요. 막 옆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도 막 소리가 들려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럭키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좋은 글과 좋은 영상으로 꾸준히 발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과 블로그에 좀 마음이 편안할 때 이렇게 놀러와 주셔도 좋고 마음이 울적하다 할 때 좀 좋은 글과 영상 보면서 힘을 내고 싶다 할 때도 와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신 럭키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